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어제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북측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우리 국민이 피격된 사건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간 한 주였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통지문과 우리 군첩보의 그간 차이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 차이점을 규명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추가 조사 같은 거는 북한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아마 남북 관계 사상 기록으로 남는 북측 최고 지도자의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는 최초일 겁니다. 네. 구두로는 뭐 여러 번 돼 있지만 예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사과 때문에 우리 군은 만행이라고 그랬거든요. 만행이 선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사과는 입군 거고 지금 향후에 진정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서는 이런 거죠. 지금 온 통지문은 통지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거든요. 지금 공식 조사는 안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건을 자행한 사람들이 지도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 일단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조사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추가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이죠. 왜냐하면 이건 범죄성이 그러니까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재발 방지부터 사실은 더 나간다 그러면 진정한 사고의 본질은 배상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공동조사를 요구했다는 건 적절한 조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개연성은 있지만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확신은 없어요. 시신이 발견이 안 됐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북측도 시신을 발견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실종자거든요. 그럼 북측이 지금 대대적으로 실종된 수색에 나서줘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고 또 우리도 북측에게 일단 가장 시급한 건 개연성이 있거든요. 우리도 시신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직 개연성은 낮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건 일단 수색, 그다음에 구조,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시신의 수습이거든요. 여기 대해서 북측도 지금 당장 나서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청와대 대응은 적절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신속하고 진정성이 있었지만 이게 더 진정성을 느끼려면 추가 조사가 꼭 필요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책임자 처벌이나 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청와대 대응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저께 그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통지문과 우리 군이 발표한 거에 사실 차이가 큽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크죠. 일단은 월북 여부. 북측에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고 우리 군 당국은 월북이다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시신 훼손의 문제. 여전히 실종 상태인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당국은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북측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가장 핵심은 책임 소재죠. 과연 누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느냐. 6시간의 미스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북측 통지문만 보면 실시간으로 이뤄진 이것은 일종의 우발적인 사건이고 반면에 한국의 군 측의 판단에 의하면 6시간의 결정이 있었다. 그것은 상당히 상층부까지 올라갔다.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그 관행을 따르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그 당사 국가 간에 공동조사를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공동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지금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야 됐고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북한이 통지문을 어제 보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냈고 그 안에는 미안하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었잖아요. 이런 좀 행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북측이 우리가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냥 은폐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네. 몰랐으면. 그리고 사건이 전모에 드러났고요.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상황, 물론 이제 나중에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범죄적인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고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흑인 사망 같은 경우도 고의적으로 살해 의도가 없었어도 경찰관들이 과잉 등으로 3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본인들 말로도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는 살해할 의도가 명백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국제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절대로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저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책임소재 얘기했지만은 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지대에 불법 월경제 사살 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네네. 개성은 지난번 김포에서 올라간 탈북민 월북 때문에 비상사태였고요. 네. 그렇게 최고존엄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최고존엄에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북한 문화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밑에서 과잉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김정은 체제에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매우 외환인 거죠. 안 해도 어려운 상황. 또 하나는 이미 고모부 장성택 처형, 그다음에 위복형 김정남 암살, 그다음에 이번 밥 우드워드 책에 또 그게 또 회상이 됐죠. 그 장성택을 처형해서 시신을 뭐 계단에 전시했다든지 이런 아무래도 그러니까 잔인한 폭군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네. 이 문제가 만일에 본인에게까지 피해가 온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거냐 북한 체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나 예상보다 신속하게 반응이 왔고 그다음에 사과의 수위도 원래 이제 외교적으로는 유감 정도거든요. 네. 일본도 우리한테 사과할 때 뭐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아주 돌려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다. 남녘 동포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수준, 그러니까 이 깊이가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신속한 대신에 이틀 동안의 조사가 끝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은 건 이제 과연 여기서 보여준 진정성 있는 조치가 향후 행동으로 어디까지 옮겨지느냐 이게 관건이죠 지금. 네, 위원님께서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2번이나 강조한 건 좀 이례적이다. 이게 하지만 명백한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 이미지 타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런 신속한 사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크게 같은 맥락의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사안은 여태까지 남북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보다 훨씬 심각하죠. 2008년 정말 안타까운 우리 박광자 씨에 대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 사건과 비교해 봤더라도 이것은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부의 명령을 받아 사살을 하고 불태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반인륜적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2가지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그런 유감 표명에 영향을 줬다 보는데 첫 번째는 국내 언론이죠. 한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하게 돌아섰고 또 정보도 군에서 발표하는 게 현 정부 출범에서 처음으로 만행이라는 표현, 굉장히 강력한 표현. 이 표현은 뭐 통지문에서 북한이 다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면 한국이 여론이 딱 결집이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해서 보였거든요. 지난 목함 지뢰 사건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국내 언론이 영향을 줬다. 그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최소 수준으로는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최소 수준으로는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번째는 미국 요인도 작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는 것은 2가지 의제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의제는 반중국 전선이죠. 그것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지금 가할 생각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2번째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과의 대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제안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와서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었는데 만약 지금 이런 사과가 없었다면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지금 미국 대선 국면에서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오토 원비어 사건으로 연상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9월 말에 한 번 있고 10월 달 2번 미국 대선 토론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든 후보 측은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을 하겠죠. 저런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집단과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은 그렇게 보일 텐데요. 대화를 한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민주공화 양당 다 이 이후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관계 개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북한도 이런 셈법을 머릿속에 넣고 이번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만 해도 그냥 단순히 유감 표명에 그쳤고 이 사건을 포함해서 그간 남북 갈등의 국면을 생각해 봐도 이렇게 신속하고 사과를 한 게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북한이 어떤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체제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한 겁니다. 발전한 거고 이 정상국가 보통국가를 시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고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야죠. 그러나 지금 이 통지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사건이면은 몇 달을 두고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직 판단을 내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네. 워낙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해당 정장 경비함의 함장의 수준에서 결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격을 했는데 행동 준칙에 따라서 했다.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안은 하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주 미안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 상황은 무슨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김정은 체제는 과거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건은 사실은 누가 봐도 범죄 행위인 거고 지금 사실은 엄밀히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살인자들이 피해자는 없는데 살인자들의 말만 믿고 그 상대편한테 자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변화는 상황 악화 방지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진전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구지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사건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들어간다. 그건 절대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향후에 북한의 추가적인 행보를 봐야만 과연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남측에 어제 온 통지문, 그 통지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 이 부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 6월에 북측이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라인 폐기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이번에 이렇게 신속하게 통지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남북 간의 한 라인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의 처음 발표에 따르면은 대응이 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북한에 강력히 경고를 못한 것이 이런 통신선을 지난 6월에 북한이 도발을 시작을 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면서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을 해버렸죠. 네네. 그래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우리 한국의 이제 국정원 사이에는 서로 간에 최소한도의 지금 그 교류는 가능한 통신선은 살아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더불어서 또 청와대가 공개한 친서도 아마 그 선을 통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기 모순에 지금 빠진 상태죠.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못한 것이 통신선이 단절되어 있었다. 근데 통신선은 안 단절돼 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군 통신선보다 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에 상부층에서의 통신 라인이 살아 있었으니까 가정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시간의 지금 사실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네. 있었는데 그때 이 라인을 활용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북측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설사 통신선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또 가능성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NLL과 지금 나오는 그 지역은 워낙 또 충돌도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확실합니다. 그럴 경우에 더군다나 그 북한의 순시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경비선까지 온 상황이면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는 알고 있었고 또 감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NLL을 넘지는 않지만 거기에 뭐 우리의 전투함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을 비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한테 경고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아까 이제 북한의 통지문과 우리 군 당국의 첩보의 차이점을 간략히 언급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월북 여부와 관련해서 북한의 해명이 우리 측 주장과 달라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발표는 불법 침입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단속 명령에도 계속 함구했다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월북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게요. 지금 그 사건을 저지른 전투함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네. 그럼 안면에서 우리가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그분이 월북을 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면 월북을 할 의사를 밝혔는데 사살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책을 받죠. 네. 상부한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르는 거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전적으로 저쪽에선 통지문은 아직 북측의 공식 조사가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을 자행한 경비함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쪽의 말만 듣고 작성한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월북 징후를 예를 들면은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그다음 물론 시긴트가 있을 겁니다. 감청을 했을 거고 신호정보가 있을 거고 네. 아마 지금 뭐 상부하고 통화하는 것까지 지금 감청을 저쪽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월북 여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측 얘기하면은 이제 그 해당에 있던 함정에 있는 사람도 월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측의 입장에 이 월북의 가능성을 두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부유물을 안고 40시간 정도 지금 표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해상에 추락해서 부유물을 우연히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처음부터 부유물을 가지고 내렸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쪽 말이 맞다, 월북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월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종자가 사망된 상황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적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 명백히 사살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지 네. 월북 여부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이게 관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하. 네. 월북 문제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요소들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과 북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 공무원의 이 월북 가능성을 두고 우리 군이 좀 섣부르게 판단한 거 아니냐. 유족 측에서는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할 가능성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북측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 우리 정부나 좀 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도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북측이 지금 발표한 것은 그냥 일방적인 당시에 있었던 현장의 보고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북측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불법 침입을 했고 자신들은 들어가서 불법 침입한 자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도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고로 공포탄도 쏘고 그런데도 역시 도망하려고 했기 때문에 행동 준칙에 의해서 사살했다. 네. 그리고 시신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유물만 태웠다. 그렇다면 통지문의 전체적인 우리가 이걸 전체를 다 같이 읽고 봐야 되는데요. 사과는 하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더더욱 만행은 아니다. 근데 다만 북측에서 북측 영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그냥 유감스럽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황적 증거 말고 이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갔던 그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북측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또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에 분명히 포함이 돼서 과연 북측이 거기에 접근했을 때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월북 의사를 밝혔냐 안 밝혔냐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국민이 피격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나서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다가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약간의 분위기 반전도 있었고요. 또 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서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이제 좀 남북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 끝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짧게 월북 문제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북측의 통지문도 앞뒤가 안 맞아요. 불법 침입이라고 그랬거든요. 침입은 국경을 넘겠다는 의사가 있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표류했다 그러면 침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북한 문건도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불행 중 다행인 건 북측이 일단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네.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구태수 현 사무총장까지도 객관적인 조사, 개탄과 조사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사. 그러니까 북측이 조사했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투명성을 가지면은 문제는 없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조사, 투명한 조사, 또 나아가서는 공동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남북관계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 통지문만 가지고 사건을 미봉책으로 만일에 덮는다거나 아니면 유야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여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도 이번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부의 혼선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통지문의 이례적인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남북 관계가 전환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측은 북한은 좀 큰 길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뭐 짧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북한이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최소한 지금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는 볼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한다면 네. 이것이 뭐 내년 6개월, 1년 이상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북한은 지금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 하위에 놨습니다. 그 의미는 북미 관계에 뭔가 돌파가 되고 진전이 있어야 남북 관계를 의미 있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친서가 지금 교환이 되고 일단 유감 표명이 돼서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멈춘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다고 남북 관계가 본격적으로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